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무도 안 알려주는 AR 실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AR 실전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또 AR 기본 원리는 어떻고 AR 핵심 기술인 인식과 추적 기술, 그리고 사용자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렌더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관련 기술과 산업 분야별 AR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 컨텐츠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SP 테크놀로지 AR, VR 개발실 과장으로 있고요. 또 SK텔레콤의 TAR 브라우저를 개발을 하였고 2015년도 구글 I/O에 전시된 TAR 포탱고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키스트와 협업하여 공존현실 개발을 협업 중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R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증강현실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복습하는 개념으로 짚고 넘어가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증강을 위해서는 위치 혹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서 저렇게 HTML이나 사운드, 동영상, 그리고 3D 컨텐츠를 그 현실 영상 위에 얻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보는 그냥 현실의 이미지에 저렇게 건물에 대한 정보나 길에 대한 정보를 렌더링하는 것이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의 3요소는 현실의 이미지와 가상의 이미지를 결합한 것,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것, 그리고 3D 가상 공간 안에 놓여진 것, 이런 것이 3요소가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의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현실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디바이스의 카메라나 아니면 카메라 그 자체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카메라를 찍게 되면 카메라의 회전 정도라던가 위치 정도, 카메라의 포즈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AR 브라우저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AR 브라우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컨텐츠와 계산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시스루 디스플레이라는 착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헤드 포지션 데이터도 AR 브라우저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계산이 AR 브라우저를 통해서 되면 최종적으로 시스루 디바이스에 렌더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모바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식과 추적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위치 기반으로 인식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장치에 부착된 GPS 센서를 가지고 위도와 경도, 고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위치 대비 자신이 올리고 싶은 가상현실의 컨텐츠를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즘 한참 핫한 포켓몬고 게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렇게 내 앞에 특정 위도 경도 위에 저렇게 3D 컨텐츠 캐릭터를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회전을 할 때마다 그 가상 물체는 그 좌표 위에 고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3D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위치 기반 인식 GPS를 이용한 인식 기술은 장점은 절대좌표로 인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넓은 범위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반면 실내 측정은 불가능하죠. 실내에서 GPS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GPS를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오차 범위가 요즘은 5m에서 한 10m 정도 되는데 이 AR은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m에서 10m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물체를 렌더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인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MU 센서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관성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는데 보시는 좌표 그림과 같이
위에 방향, 아래 방향, 오른쪽, 왼쪽, 그리고 회전 정도, 뭐 X축으로 회전하던가 Y축으로 회전하던가 그런 것들을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IMU 센서를 장착을 하고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측정을 하면 저렇게 계단을 올라간 고도까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건물 실내에서 측정을 한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제가 개발한 TAR4 탱고 시연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디바이스를 들고 현실을 돌아다니게 되면 그리드 위에 내 정보가 트래킹돼서 저렇게 이동 경로를 그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비전 기반, 이미지 기반 인식 기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커 기반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기술은 마커 기반 인식 기술과 마커리스 인식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커 기반 인식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남자분이 이렇게 마커를 들고 있습니다. 저 손에 들고 있는 흑백 이미지가 마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얼월드의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AR SDK 내에서 어떤 게 마커인지 영상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커의 위치가 어딘지 또 방향이 지금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커가 어떠한 증강 물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마커면 어떤 증강 물체를 띄워라 라고 되어 있는지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특정한 포지션과 회전 정도에 따라서 증강 위치의 증강 오브젝트를 증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렇게 마커 위에 주전자 가상 물체가 올라가 있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는 마커리스 기반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피처 디텍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피처 디텍션은 사람이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퍼즐을 맞출 때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퍼즐 한 조각에 있는 특징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특징을 찾아서 이 큰 그림의 이 작은 퍼즐은 어디에 위치하겠다를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그거와 같은 메커니즘이 피처 디텍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퍼즐 하나 조각마다 유니크한 패턴과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큰 그림에서 저 작은 사각형인 A, B, C, D, E, F 조각을 찾아보는 예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A와 B는 특징점이 없습니다. 유니크한 패턴이나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 큰 그림에서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C와 D는 A와 B보다는 수월하지만 엣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E와 F는 피처를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특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처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가 파악을 가능하도록 한 게 정의 내린 게 피처이고,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피처 디텍션입니다. 가장 유명한 기술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07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무려 2007년에 발표된 기술입니다. 피템이라는 기술인데요. 손으로 찍은 단일 카메라 영상에서 3D 공간이 실시간으로 구축이 됩니다. 피처를 인식을 하고 그 피처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3D 물체를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가능한데요. 매끄러운 증강 형식이 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카메라의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맨 밑에 왼쪽 그림은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피처를 찾아내고 이게 영상이 흐르다 보니 키프레임별로 피처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 저렇게 빨간색에서 노란색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피처점을 한 프레임에서 피처점을 찾아내고 그 위에 그리드를 얹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가상 물체를 렌더링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템은 키프레임을 이용한 비주얼 슬램이라는 기술로 얘기를 되는데요. 슬램은 미지의 공간에서 맵을 생성하는 문제와 또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슬램이 유행하게 되죠. 실내 공간에서 어떤 기기를 착용하고 이 실내 공간을 3D
물체로 메쉬, 그러니까 저희가 편집할 수 있는 물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것이 슬램 중에서도 비주얼 슬램이 됩니다. 그리고 피템이 나온 지 1년 만에 또 발표된 기술이 있는데요. 멀티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멀티프리라는 것은 멀티맵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맵을 독립적으로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신의 책상 앞에 공간이 있다면 동료의 공간도 있게 되고, 그리고 휴게실의 공간도 있게 되죠. 이런 공간들 맵을 따로 생성을 해서 하나로 합치게 되는 기술을 1년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박물관 영상인데요. 작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저런 화면을 찍으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만 저렇게 3D 가상 물체가 얹어지게 되는 거죠. 저게 모두 다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비전 기반 추적 기술 한 가지 다른 알고리즘을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민시프트라는 알고리즘이고요. 사실 민시프트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이해가 빠르냐면 어딘지 모르는 산에 데려다 놓고 정상 위에서 만나자, 정상을 찾아와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여기보다 높은 봉우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그보다 또 높은 봉우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정상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특정 반경 이내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분포 중심, 데이터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가장 분포가 많이 된 지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민시프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히스토그램 유사도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오브젝트 모델, 저 자동차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추적을 해야 된다, 이 영상에서. 그러면 입력 영상 키프레임 이미지마다 저 색상 히스토그램이랑 비슷한 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키프레임마다 히스토그램 유사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하도 크기 때문에 모든 키프레임에 대해서 확률치를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이 영상 히스토그램, 내가 추적할 대상과 가장 비슷한 확률을 가지는 부분이 어딘가를 계산을 해두고 거기에 매칭을 하면 더 빠른 알고리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축구하는 영상인데요. 나중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가져 있을 텐데 이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저 파란색 사각형이. 그래서 저 선수를 계속 분석을 해서 영상에서 어디 위치하는가 그걸 분석해서 히스토그램 유사도에 따라서 계속 추적하는 그러한 영상 추적 기술입니다. 그 다음은 비전 기반 추적 기술에서 가장 유명한 렌색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렌색은 컨센서스가 최대인, 즉 많은 모델로부터 지지를 받는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 그림은 어떠한 분포를 이루다가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저 움푹 파인 곳을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노이즈 때문에 이 분포 모델이 가장 많이 분포된 그래프를 찾았을 때 저 노이즈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내가 원치 않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렌색을 이용하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 가장 오른쪽 같은 예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샘플 데이터 몇 개를 추출해서 그 만족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모델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데이터 개수를 세어서 그 모델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다 보면 지지하는 모델의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모델을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되는데요. 단점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기술을 통하면 보시는 것 같이 입력 영상을 컴페어하게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피처를 미리 입력해 놓은 지금은 아마 이 병 뚜껑에 있는 표지, 이 표지를 찾아라 라고 입력을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 표지와 같이 영상이 어디 있을까 컴페어를 렌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동작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단순한 이미지 인식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동작들을 인식을 해서 그 동작으로서 3D 가상 컨텐츠가 조정이 가능하다거나 뭐 만져질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더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동작 인식 기술을 말씀드리면
현재 모션 인식, 동작 인식 기술은 신체 골격을 인식하고 각 관절의 정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추적에 적합하고 또 제스처 인식 기반으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가장 유명한 제품으로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건 시연 지금 이미지인데 참고 자료에서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저렇게 뒤에 보시면 저 막대기처럼 생긴 게 이 사람의 골격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관절마다 포인트들이 있게 되고요. 이걸 움직임에 따라서 이 관절들을 3D 가상현실상에서 똑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몸에 뭘 부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키넥트만 설치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가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립모션 동작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립모션, 아까 키넥트는 전체 골격을 인식을 했다면 이번에는 손가락, 손 관절을 인식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키넥트보다 전체 골격이 아니고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200배나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새로운 인터페이스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손을 이렇게 피면 저렇게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 관절을 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손을 구부리거나 손을 피거나 손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내가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닌자 어쌔신이라는 게임, 과일 자르는 게임도 이렇게 손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펜을 쥐고 그냥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렇게 내가 입력을 받아서 어떠한 글씨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1cm 이내로 굉장히 적은 오차범위 안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하드웨어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의 하드웨어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VR은 현실의 이미지, 카메라 입력 영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요. 아예 그냥 디스플레이 앞을 아예 가리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상현실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현실과는 차단되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요. 그 대신 AR은 아까도 나온 단어지만 시스루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앞에 안경알이 없거나 아니면 화면이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현실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AR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AR이 굉장히 추세이기 때문에 VR 디바이스에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AR 디바이스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구글 글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남자분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 구글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경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현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건 구글에서 2012년도부터 개발에 착수를 했죠. 그리고 구글의 모든 서비스와 연동을 해나갑니다. 캘린더, 지도, 행아웃 등 소셜 서비스라던가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SMS 이런 것들까지 다 연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뒷부분에 배터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 앞부분이 흰색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찍게 되는 내 영상을 찍어서 인식을 하고 어떤 위치에 증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흰색 왼쪽 부분에 CPU가 있고 그리고 모든 동작이 음성 인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프리즘이 있는데요. 프리즘을 통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뭐 지도를 렌더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의 날씨라던가 오늘의 일정 같은 거를 화면에 내 눈앞에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에 보시면 이 컨셉 동영상이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컨셉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구글에서 발표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좀 참조가 되실 거고요. 좀 문제되는 게 내 모든 생활을 관여합니다. 이걸 끼고 잠들기 전까지 심지어는 뭐 잠들고 나서도 내 수면 체크를 위해서 착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갔는지, 내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 모든 게 다 트래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 눈앞에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요즘 굉장히 핫한 구글 글래스보다 더 핫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인데요. 보시는 세 남자가 착용하고 있는 게 홀로렌즈입니다. 그래서 전면 2개의 카메라를 장착해서 저 앞에 있는 화면에 AR 카메라 프리뷰 화면을 내가 보고 있는 실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윈도우 10 전용이고요. 공간 3차원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어떤 뭐 동작을 인식한다거나 했는데, 내가 서 있는 이 물체들, 공간들이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이 있다거나 내 앞에 계단이 있다거나 바닥이 어디까지 있고 벽은 어디 있고 이런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간 3차원 스캔을 통해서 물체를 어느 특정 위치에 그 공간 옆에 놔두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PC 연결 없이 무선으로 동작하고 또 제스처를 모두 내 손의 제스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어떤 여자분이 드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드론을 이렇게 내 손으로 3D 가상 물체를 끌어다 놓고 드론을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가상 물체를 터치가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 손을 인식하고 또 끌어다 놓고 조립한다는 그런 제스처가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위에 홀로그래픽을 위해서 전용 프로세서인 H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하드웨어 이렇게 머리에 쓰고 눈에 부착하고 뭐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강현실을 위한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요. 촉감을 비롯한 오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 물체를 터치를 했을 때 이 가상 물체가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잡아지는지 몰라서 이 가상 물체를 뚫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상 물체를 터치를 했을 때 손에 진동을 준다거나, 저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햅틱 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가락에 진동을 줍니다. 아, 내가 이 물체를 터치를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글러브를 끼게 돼서 아예 정말 내가 현실처럼 촉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역기나 무거운 물체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착용형 디바이스, 어깨에 뭐 착용을 한다거나 이런 디바이스로 나한테 압력을 주는 그런 역감을 줄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미끄럽다, 딱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촉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술들도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또 사용자의 다양한 동작, 뭐 손짓부터 시작해서 발짓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VR에서 사용하는 증강현실 트렌드밀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면 내가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게임에서 상대방을 잡으러 갈 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해서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그 동작을 똑같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또 나의 홍채나 근육 긴장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홍채를 인식하면 심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아바타에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대화하고 있는 아바타에 적용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강이고요. 다음 렌더링 기술과 그리고 또 그 외의 기술, 산업 분야별 기술에 대해서는 2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